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난 7월 17일에 이어 11월 영상 콘텐츠 자살혁명 가이드라인 세미나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위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세미나 방송 진행을 맡게 된 주식회사 숲 담당자 유리아입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그리고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 또 훌륭한 강사 패널분들을 모시기 위해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에서 어렵게 준비를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그리고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이잖아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먼저 율빈 팀장님께서 자기소개와 함께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숲에서 근무하는 율빈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한국생명존중재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저희가 이번에도 세미나 자리를 만들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는 청년 자살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을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저희 청년 스트리머 분포가 많은 우리 숲 서비스 내에서 유저분들이 유능하신 출연진 분들의 강연을 듣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모신 특별한 패널분들을 각자 자기소개를 통해 어떤 강사님들께서 자리해 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드릴 분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황태현 이사장님입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태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식회사 숲과 저희 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생명존중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또 스트리머나 유저분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주제 같아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 저희가 같이 솔루션을 찾는 그러한 뜻깊은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드릴 분은 안무서운 회사 유승규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무섭게 생겼나요? 아니, 인상 너무 좋습니다. 네. 과거에 저는 5년 정도 소위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놓였었고요. 그 이후에는 회복해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분은 청년 대표로 참석해주신 박소연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대표로서 이번 생명존중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함께한 그 자살 유발 유해 정보 차단을 진행하는 집중 클리닝의 활동을 참여했고요. 그 집중 클리닝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청년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굉장히 큰 영광이고, 모든 청년들의 의견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대한 청년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분은 재단 유혜림 팀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미디어협력팀장 유혜림입니다. 오늘 유리아님과 함께 생명존중 세미나에 초대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유저분들이랑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정보도 함께해서 좀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도록 저희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가 굉장히 좀 무겁기도 하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좀 끝까지 좀 참여해 주셔서 치킨에 대한 기대도 많은데요. 오늘 선물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마무리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팀장님께 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네. 저희가 화면을 이따 보여드릴 건데 화면에 QR코드가 하나 떠 있을 거예요. 아, 네네네. 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제 뒤에도 이제 보이고 있죠. 네네네네. 이 QR코드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쵸. 네, 지금 혹시 나가나요, 화면에? 일단 네. 곧 나갈 텐데요. 네. QR코드 하나가 떡하니 떠 있을 겁니다. 그거는 세미나 내내 계속 떠 있을 텐데요. 그게 뭐냐면, 청년층에 익숙한 SNS를 통해서 상담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마들렌이라는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그 부분들은, 이름이 왜 마들렌이냐? 뜻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라는 거여서 좀 마음을 좀 들어주는 랜선 친구라고 그 자살을 생각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때 전화조차도 어려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전화를 하지 않고 채팅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 SNS 상담을 좀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상담 채널은 어떻게 조금 지금 오늘 QR코드가 찍혀 있는 그 QR을 사진 촬영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익숙한 카카오톡의 검색창에 마들렌이라고 치시게 되면 채널 출가를 좀 하실 수 있고 그러면 바로 그 채팅방에서 상담을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각자 가지고 있는 핸드폰 내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마들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참여해 주시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담창을 통해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정보들을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QR코드는 저희가 이제 PPT 화면을 띄워드릴 때 계속 이제 상단에 떠 있을 건데요. 이제 촬영만 하시면 쉽게 또 다운을 받을 수 있고, 또 재산에서 운영하는 자살 예방 SNS 마들렌은 24시간 또 상담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혹여라도 주위에 마음을 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또 이제 채팅으로 상담이 가능한 마들렌을 꼭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행 순서는 먼저 그 재단 이사장님부터 발표를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 대표님이시죠? 네. 유승기 대표님. 유승기 네. 저도 긴장이 되네요. 네. 유승기 끝났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발표도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발표가 끝나면 저랑 이제 청년 대표 박소연님께서 이제 토론에 대한 진행까지 진행을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생명 존중을 위한 그런 앞으로의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건설적인 얘기를 나눈 이후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시던 이벤트 시간이 네.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황태현 이사장님의 발표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발표가 끝난 이후에 아니면 발표 중에 궁금하신 내용들을 이제 채팅으로 좀 적어주시면 제가 좀 캐치를 해서 이사장님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장님, 청년 자살 및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발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 발표는 국가 자살 현황과 청년 자살 현황, 그리고 고립 은둔 청년의 현황에 이어서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과 또 도움 제공 기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자살 현황입니다. 안타깝게도 2023년도 국가 자살률은 2022년도에 비해서 약 2.1%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2013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평균이 10.7명, 10만 명당 10.7명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예, 연령대별 자살률을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해 보면 가장 고연령인 80대에서는 조금 감소했지만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이 증가한 오렌지색 막대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년인 40대, 50대, 60대에서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는 더 높은 편입니다. 예, 연령별 사망 원인과 그 사망률의 구성비에 대해서 슬라이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0대, 20대, 30대에서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0, 50대에서는 2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살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청년 자살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슬라이드에서는 10대, 20대, 30대의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푸른색의 10대 자살률을 보시면 2006년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건 알 수가 있고요. 20대와 30대의 자살률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치솟았다가 그 이후로 잠시 좀 줄어들었지만 23년도에 다시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생애 주기별 자살의 원인을 보실 것 같으면은 아동기나 청년기 또 중년기 모두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가장 주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아동기에서는 가족 관계의 문제, 또 청년기에서는 대인관계 문제가 두드러진 자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자살 원인을 남녀로 나누어서 볼 것 같으면 다음 슬라이드요. 왼쪽에 보시면 남성의 자살의 주 원인에서는 청년기에서 경제적인 문제와 정신건강의 문제가 거의 대등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년기에서는 중년 남성에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여성의 현황을 보실 것 같으면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에서 모두 이 정신건강의 문제가 여성에게 가장 자살의 주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고립 은둔 청년의 현황을 주로 서울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 조사는 2022년도에 실시된 것이고요. 고립 은둔 청년 486명, 또 서울시의 일반 청년 5,5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일반 청년인 경우에는 약 14%에서 본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거나 나쁜 편이다라고 대답한 데 비해서 고립 은둔 청년인 경우에는 무려 43%에서 본인의 정신 건강이 나쁘거나 아주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고립 은둔이 청년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정신 건강상의 문제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정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고립 은둔 청년이 18.5%로 일반 청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정신과 치료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그럼 이렇게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약물을 복용했을까 하는 것을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 서울시 청년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이나 1년 또는 2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비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고립 은둔 청년의 경우에는 약 50% 이상에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은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지난 2주 동안에 얼마나 이런 정신건강, 특히나 우울 문제가 본인을 힘들게 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고립 은둔 청년인 경우에는 무려 57.6%에서 지속적으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요. 반면에 서울시의 일반 청년들도 무려 27.5%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반 청년이나 고립 은둔 청년이나 다 우울로 인해서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 청년들이 주로 집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고립 청년이나 일반 청년 모두에서 인터넷 쇼핑, SNS 채팅, 동영상 시청 등 주로 온라인상의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그러한 PC나 소위 인터넷 모바일로 하는 활동 중에 어떠한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 청년인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서핑,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것들이 가장 많은데 비해서 고립 은둔 청년인 경우에는 동영상 시청이 가장 많은 활동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동안에 사실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영상 콘텐츠의
자살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그래서 영상 콘텐츠의 자살 장면의 가이드라인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속의 자살 장면은 소위 청년층 중에서도 취약한 대상자의 자살 사고에 영향을 미쳐서 모방 자살로 이끄는 그러한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연구를 좀 살펴볼 것 같으면은 필립스 등의 연구에 있어서는 자동차 사고로 위장된 자살 장면이 포함된 드라마가 미국에서 방영된 이후로 실제로 이러한 장면을 모방하는 자살 사망이 7%가 증가했다라고 이제 보고하고 있고요. 또 영국의 의학 드라마 캐주얼티라는 드라마를 볼 것 같으면 이 의학 드라마에서는 독극물을 과다 복용해서 자살을 시도를 하고 실제로 이런 자살 시도 후에 응급실로 이송되는 이 장면이 방영이 됐는데요. 실제 이송된 환자의 17%에서 이러한 음독 자살 장면을 보고 본인이 음독 자살을 선택했다고 응답을 하고 있어서 이 또한 모방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2019년도에 연구에서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루머라는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 미국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약 30% 정도가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살 장면에 대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2019년도에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원칙을 살펴볼 것 같으면 첫 번째는 이 드라마상에서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동반 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소년의 자살 장면에 대해서는 더 주의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볼 것 같으면요. 첫 번째 사례에서는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 락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그 화학 물질을 음독하는 장면이 묘사가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문틈을 테이프로 막고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하는 이러한 도구를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 목매는 이 장면을 밧줄까지 묘사한 이러한 심각한 가이드라인을 침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살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면 자살을 일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모방 자살을 부추길 위험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한 그러한 사례인데요. 그 미화한 사례에서는 범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거나 정치적인 과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살을 선택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방송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표현하게 되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살 충동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살 문제를 희화화한 그러한 경우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티빙에서의 방영된 그러한 그 드라마의 사례에서는 건물 위에서 투신하는 사람을 뛰어올라서 받아내는 이러한 장면이 묘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너무 자살을 영웅적으로 또는 낭만적으로 묘사를 하게 되면은 이 자살을 미화하거나 희화하는 표현으로서 자살을 오히려 부추길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는 동반 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드라마에서 방영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은 어머니가 딸을 안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머니가 위에 보이는 우유에 수면제를 타서 딸을 살해한 후에 살해 후 자살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소풍이라는 영화인데
노년기에 접어든 두 여성 친구분들이 마치 소풍을 가듯이 자살을 동반으로 하려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어서 이러한 그 상황이 자살을 모방하려는 그러한 충동을 또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은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청소년의 자살 장면을 묘사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실제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는 장면 또는 실제로 다리에서 난간을 넘어서서 뛰어내리는 장면 또는 바닥에 투신 후에 누워 있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청소년들은 이 감수성이 예민해서 이러한 학업 문제 또 또래 관계의 문제들이 원인으로 나타나면서 자살하는 장면은 쉽게 모방 자살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모방 자살의 위험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에 우리는 실제로 이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저희들이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우울증이나 또 불안 또는 불면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전국민 마음투자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심리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울증이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전문 상담사들이 실제 상담 서비스를 총 8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회기당 50분 이상의 전문적인 상담을 걸쳐서 심리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그러한 상담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행정복지센터 이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 콜센터 119로 전화를 하시면 자세히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만약에 이러한 상담보다도 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즉각적으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청하고 싶다 했을 때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로 바로 전화를 하시면 전문 상담가들이 여러분들의 힘든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또 도움을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청년들인 경우에는 나는 전화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우리 유혜림 팀장님이 소개하신 마들렌, 그래서 카카오톡 플러스나 앱으로 문자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혼자서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나 자살 사고가 있을 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위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지나 친구 또는 이러한 상담 전화를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힘든 점을 해소해 주시기 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어려운 상태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바로 자살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귀중한 생명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도움을 받으셔서 또 희망도 가지시고 정신 건강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의 발표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지난 7월에는 저희가 이제 생명을 지키는 번호 109를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또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 마들렌을 또 알려드리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안무서운회사 유승기 대표님의 고립된 청년들의 현황 관련 발표 진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발표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만 청년 기준으로 한 54만의 청년들이 소위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 상태, 히키코모리 상태 또는 고립은둔 상태라고 혼용해서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다 유사한 용어들입니다.
오늘은 저 역시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럼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흑역사적인 것들은 우리의 스펙이 될 수는 없는 걸까? 흑역사로 남아야 하는 걸까?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기면요. 오늘 뭐 제가 본격적으로 저희 회사를 소개하는 건 아니라서 좀 빠져있는 슬라이드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그 안 무서운 회사라는 이름이고요. 고립이나 은둔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가장 함축적인 단어로 표현한다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한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생각해보면 이런 고민이라면 아무도 안 들어줄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래도 쟤라면 좀 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게 무섭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회사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이름을 직관적으로 짓게 됐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핵심 사업은 사실 은둔고수 양성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과거에 저처럼 은둔을 경험했다가 회복한 당사자들을 양성해서 현재 은둔하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은둔고수인데 슬로건이 은둔도 스펙이다 라는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청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본 지가 역사가 짧습니다. 관련 교재가 많이 없습니다. 연구도 아직 많이 없고요. 상담에서도 오지 않는 청년에 대한 어떤 수련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어떤 기성의 전문가들이 어쩌면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를 만들려고 해도 결국 그들을 인터뷰해야 되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립 은둔 청년이 54만이라면 내가 은둔을 했던 경험은 어쩌면 쓸모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아가서 그들의 가족도 같이 고립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100만 명이 넘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들을 활용해서 뭐 인식 개선 사업이나 아니면 공동생활 쉐어하우스의 매니저 역할을 맡긴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 경험부터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과거에 제 방 사진이 나올 건데요. 제가 은둔 고립했던 시절에 실제로 제 방입니다. 저 방에서는 한 2년 정도를 보낸 것 같고요. 가족과 같이 살 때 한 3년 정도 은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도합 5년의 은둔 경험이 있습니다. 또 넘겨보면 정말 저는 소변도 화장실에서 보지 않았고 방에 있는 모든 옷은 썩어 있고 벌레들이 항상 부패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네. 다음 슬라이드에 무섭게 써 있거든요. 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버는 것도 저한테는 상상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제 예전의 모습입니다. 뭔가 굉장히 활발해 보이죠. 예술대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뮤지컬이라던가 뭐 연극을 하기도 했었고요. 뭔가 우리가 흔히 히키코모리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은 오늘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는 저희 집 안에는 그 장손 어떤 문화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좀 가부장적이라고 할까요? 1년에 제사를 지내는 횟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설날, 추석. 그런데 그것들을 저희 어머니가 다 이제 독박으로 좀 담당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해외에서 그 당시에 이제 열심히 돈을 벌러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 공부를 하러 가셨고 또 할아버지는 새벽 3시에도 술상을 좀 내어달라고 하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자살 시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거품을 물고 쓰러지거나 저는 그러면 뭔가 약을 사러 약국에 가는 것이 제 고유한 역할이기도 했죠. 그 안에서 저는 도움을 요청하는 상상력을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들어줘야 됐었고 뭔가 남편의 역할까지 중복이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숨 쉴 구멍이 필요했으니까 크리에이터 같은 활동, 지금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가족 안에서 소통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소통하기 편한 사람들의 그룹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거를 하는 거는 뭔가 용납이 되던 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일단 나쁜 사람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 시절에 제가 정모라고 하죠. 이렇게 미성년자 때 사진인데 저렇게 많은 친구들을 1년에 막 분기별로 모아가지고 활동을 할 정도로 지금 저 정도면 아마 유명 스트리머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시절에는 이제 저런 것은 쓸모없는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저는 삶의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을 보시면 제가 제 얘기로 오늘 띈 이유는 우리가 보통 고립 은둔을 얘기할 때 매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 너무 매몰돼요. 근데 원인들을 따져보면 실제로는 뭐 어떤 취업에 대한 어려움, 가족에 대한 어려움, 뭐 건강에 대한 어려움 이렇게 다 따지다 보면 세상의 모든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고립되고 은둔하게 되는 걸까요? 일본에는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쓰는 명사인데 한국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 단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키지라사라는 용어인데요.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 단어가 없다는 건 전 이렇게 느껴져요.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많이 없는 건 아닐까? 너무 비슷한 삶들을 꿈꿔왔던 건 아닐까? 요즘이 딱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해서 모두가 은둔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비로소 고립이 시작됩니다. 뭔가 그런 학창시절의 어려움만으로 은둔을 할 것 같지만 너무너무 잘 나가다가 이혼을 하고 나서부터 은둔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해외 유학에서 실패하고 돌아오신 분들도 있죠. 그러면 뭔가 내 잘 나갔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살아가기 어렵고 괴로운 이키지라사 상태가 됐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결핍됐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 고립과 은둔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은둔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어봤어요. 일본은 지원의 역사가 30년 정도 앞서 있거든요. 우리가 막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운동하면 돼. 아니면 군대 갔다 오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면 나가서 뭐라도 힘든 일이라도 해. 땀을 좀 흘려. 실제로 일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500명 정도를 물어보니까 은둔 극복 뒤에도 재고립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재고립률 데이터를 한 500명 정도 보면 절반 정도 이상이 재고립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마음이 다친 사람들에게 야, 너 나와 라고 물리적으로 흔드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겨볼게요.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타임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좀 집단적이랄까요? 그런 사회적인 조화를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나 자신을 좀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용어는 일본 사회에서는 이제 쿠키오요무라고 해서 공기를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의 대화에서 내가 지금 적절한 말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괜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좀 감각을 얘기하고요. 한국에서는 눈치나 치부 아니면 자식 자랑 같은 일들이 또 뭐랄까요? 고민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에도 약간 역사적 배경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벨라 피구라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그래도 시장 갈 때 조금 괜찮게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어떤 눈치를 보게 되는 용어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만연해 있을 때 나 혼자 이상하면 어떤 기질의 사람들은 뭐 어때? 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유형의 사람들은 내가 이상한가?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더 고립에 넣게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은둔과 고립은 지지를 잃게 되는 누군가의 전환기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은둔 고립 청년 시범 사업을 진행할 때 20살부터 은둔을 시작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자살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일반 비은둔 청년에 비해서 4배 가까이 높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사실은 그 많은 조사들에서 결국에 그 20대만의 문제가 또 아니라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느낌이에요. 사회적 타임라인에 따라 뭔가 결혼해야지 라는 시기, 취업해야지 라는 시기, 그런 시기들에서 내가 뭔가 미끄러졌을 때 결국 은둔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 단골로 문의하시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유학에서 고립되거나 아니면 이혼 이후에도 은둔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현업에 있으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대 분들이 은둔하게 된다는 건 정말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제 8050 세대라고 해서 20대 때부터 30년을 고립한 청년들이 50대가 돼서 부모가 80대가 돼서 부모님이 사망하면 자녀 역시 같이 공멸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립감이라는 것은 노년으로 갈수록 결국 심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20대 때 청년들이 54만, 전체 청년 인구의 3%가 집 밖을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살률 아니면 저출생 시대에 좀 더 눈여겨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중요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 좀 넘겨볼게요. 네, 더 넘겨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는 고립, 은둔, 히키코모리 상태, 그 은둔형 외톨이 상태 모두 다 비슷하게 혼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립, 은둔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고립감을 느끼지 않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한 상태, 그런 상태가 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고립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요. 그 상태가 심화돼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이나 방 안에서 칩거하게 되면 우리는 은둔 상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넘겨볼게요. 네,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어떤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라 넘겨보겠습니다. 아까 그 소개해주신 마들렌 같은 것도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청년 포털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하지만 사실은 그 홍보들이 잘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둔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는 이전의 어떤 단순한 개념의 취약계층과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취약계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가족이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 잘 살아서 소득분 이상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데 가족이 그 문제를 숨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부 문화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복지와 관련된 사이트라던가 어떤 청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해당이 안 됐다라는 게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들렌처럼 뭔가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경로 아니면 이렇게 숲에 라이브 스트리밍 장소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무언가들이 늘어나야 결국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보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퀴즈 푸실 때 좀 그 힌트가 되실 수 있는 것들인데요. 제가 쓰레기장 방으로 시작을 해서 항상 오해를 많이 하세요. 당사자의 방은 모두 쓰레기장의 방인가요? 아닙니다. 저도 이것은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좀 자극적인 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쓰레기장님 경우는 오히려 성인 ADHD 같은 어떤 다른 병리적인 부분을 동반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은둔의 상태가 너무 심화되어서 아예 못 나가게 됐다던가 아니면 학교 앞에서 자취하면서 은둔하고 있어서 동기들을 만나는 게 두렵다던가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 어렵다던가 그런 경우에 주로 발생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절반 정도는, 절반 이상은 쓰레기장 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넘겨볼게요. 아예 외출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히키코모리라는 용어는 사실은 붙이기 나름입니다. 일본에서는 소토코모리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도 따로 있고요. 전체 히키코모리 인구의 2%, 3% 정도만이 완전히 외출을 안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작년 실태조사 결과를 봤을 때 한 6% 정도가 아예 외출을 안 한다고 했고요. 45%는 인근의 편의점 정도를 외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방의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모두 다 알아서 내가 나갔을 때 내 초라한 모습이 걸려서 뭔가 눈치채면 어떡하지? 하는 어떤 치부 때문에 다른 동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도서관에 갔으니까 이 친구는 정말 훌륭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하루 종일 아무와도 얘기하지 않고 어떤 고민도 털어놓지 않고
그냥 회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립과 은둔을 지속하기 위한 외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키코모리 현상의 본질은 왜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외출의 형질과 사회적 관계 자본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넘겨주시면 이들은 아예 무슨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부모에게 기생하고 있다.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부모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은 70%에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쿠팡이나 어떤 이렇게 일용직에 어떻게든 나가서 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신 상태가 좀 건강한 분들도 소화하기 어려운 고강도의 육체 노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어느 날 우울해져서 못 나가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잘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순환 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 보면 이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SBS에서 곰손 카페라고 그 은둔고립 청년 특화된 프로그램을 한번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그 평균 지원율이 175대 1이었습니다. 웬만한 무슨 명문대 경쟁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움이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도움의 기회를 찾고 있다. 하지만 뭔가 좀 장벽이 높은 프로그램들이 많다던가 하는 건데 나중에 곰손 카페 보시면 그 좀 장벽이 낮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사람을 마주치지 못해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바 천국 같은 플랫폼도 좋은 발굴의 수단이 되는데요. 당사자들이 방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 자책합니다. 그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게 알바 플랫폼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하죠. 담배 이름 못 외워서 혼나면 어떡하지? 그런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나오게 되는데 저희 같은 회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마들렌 같은 것들이 그런 데서 홍보가 된다면 아마 사람들이 더 많이 신청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이것도 넘겨주십시오. 네, 일본의 지원의 역사가 30년이 되다 보니까 결국 양질의 일자리와 이어지고 있어요. 일본에 혹시 가시게 되면 오리임의 로봇 카페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15분 일자리 곰손 카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장벽이 낮은 그러면서도 내 쓸모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일자리입니다. 뭐 오리임의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유인 로봇 카페라서 그 방 안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15분 일자리나 곰손 카페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15분 일자리는 조금 독특하게 15분 단위로 분급을 지급하는 일자리예요. 히키코모리 상태의 사람들도 좀 적응하기 쉽도록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 나를 위한 공간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고립감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다음 넘겨보시면 네, 마지막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없을까요? 이거 다음에 없는 거죠? 뭔가 하나 누락됐지만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은둔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회복 키트들을 선물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미용실 쿠폰 같은 걸 넣어줘요. 머리라도 좀 자르면 기분이 전환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보통 그 쿠폰이 발급 가능한 미용실은 굉장히 체인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삐까번쩍하죠. 근데 내가 위축된 상태에서 그 미용실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센터에서 청년들 여기 와서 상담받으세요 라고 하지만 뭐 이런 겁니다. 그 청년센터에는 창업센터랑 연계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아서 되게 세련되고 멋있는 청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 맥북을 들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거기도 내 자리라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일본에는 이바쇼라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둔고립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내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로도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간다면 더 효과적으로 나아가서 자살이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이런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좀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유승규 대표님께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곧바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유승규 대표님 오늘 좀 1인 미디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어떻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 어디로 가면 되는지 혹시 조금 네네. 정보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많은 질문들이 그런 플랫폼을 들어가 보시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서울시에는 서울시 은둔고립 전담센터가 있습니다. 기지개 센터입니다. 기지개를 켜다 할 때 기지개 센터가 올해 9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시다면 사실은 그쪽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결국 모든 민간단체랑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통합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도 광주 은둔용엔터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방에 아직 어떤 지원센터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청년의 고립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든요. 청년재단 홈페이지나 오픈카톡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전국에 있는 어떤 은둔과 고립에 관련된 지원 정보들이 업데이트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더라도 좀 유사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참여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두더지 땅굴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당사자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이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또 은둔에 대해서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척도라던가 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니까 여러분들도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홈페이지도 이용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또 유혜림 팀장님께서 또 질문으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이어가 볼 건데요. 네, 이어서 토론자 주식회사 숲 율빈 팀장님께서 청년 고립과 자살에 대한 1인 미디어의 시각과 숲에서 운영하는 자체 모니터링 현황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숲에서 토론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첫 번째로 청년 스트리머들의 분포 현황과 극단적인 사례에 대한 이유 분석, 그다음에 생명 경시 구호 활동을 위한 노력, 그리고 구호 활동 노력에 대한 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숲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전 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네, 좋습니다. 예, 먼저 청년 자살 관련 주제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숲이 스트리머 청년 나이 현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숲은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 연령의 스트리머 빈도가 무려 82%가 될 만큼 빈도가 꽤 높은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 청년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행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빈도로 존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와도 같은데요. 실제로 청년 스트리머들 중에서 극단적인 행위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트리머분들이 왜 방송 중에 극단적인 시도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통점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공통점을 좀 도출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유저 수 때문에 큰 압박을 느낍니다. 그리고 고립된 잦은 온라인 활동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인기를 유지하고 싶은 강박증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끝으로 악성 유저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이 너무 힘들다라는 주요 원인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더 극단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숲에서 본격적인 구호 활동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페이지와 좀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다만 그 우울증, 약물 복용, 자해 행위 등은 정신의학과 관련된 사안으로 전문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충분한 전문 역량이 없으면 오히려 스트리머분들에게 위험이 더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이 되었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을 인식하게 된 그런 상태를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호 활동 준비와 목표 의식을 새로 잡고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기초인 신고 절차부터 재정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네. 기존 구호 활동에 대한 절차는 여기서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단계와 고려사항들로 인해서 중요한 골든타임 자체가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첫 번째로 간소화를 했고,
극단적 시도에 대한 개연성이 충분할 경우 5단계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지연 시간을 단축하고 복잡한 절차에서 이제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구호 활동에 대한 기본 구조를 마련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전문 지식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활동 노력을 사안별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핵심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행히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우리 숲의 구호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고, 이런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죠. 23년부터 지금까지 생명구호 활동을 위한 업무 협약이 일단 첫 번째로 진행이 됐고, 그와 더불어 이제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은 받으실 수 있는 치킨처럼. 네. 그 결과 실제로 극단적인 행위가 크게 감소하는 이제 예방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숲에서 좀 자랑할 수 있는 구호 활동이 어떤 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숲은 체계적인 모니터링 인력 구축과 생명 경시 단어를 탐지하고 알림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기술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이 기술적 조치가 왜 중요하냐면 그 서비스 전반에 걸친 검토가 불가피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인력적으로 불강력적으로 볼 수 없는 모든 전역에 대한 그 서비스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누락 없는 생명 구호 활동을 위한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고귀한 생명을 단 한 명이라도 누락 없이 구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는 구호 활동에 대한 노력 결과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네, 뭐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에는 저희가 조금 미진하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나 23년부터 재단 측과 그 업무 협약, 그다음에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점점 줄게 됩니다. 많이 줄었죠? 근데 24년 현재 시점에 와서는 더 줄었습니다. 네. 일단 유저들 역시 생명 구호 활동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 변화를 계기를 마련하는 부분도 이 감소에 대한 영향이 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 숲에서 생명 경시 관련 유통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지속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숲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명 경시 유통 예방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데 기여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율빈 팀장님의 청년 고립의 자살에 대한 1인 미디어의 시각과 숲에서 운영하는 자체 모니터링 현황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혹시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유저님들께서 고생하신다라고 또 올려주셨고, 그리고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도중에 네. 그 단진님께서 네. 저희 세미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시고 맞아요.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네. 말씀 드리고 저희가 별도 싶고, 부탁을 드리진 않았거든요. 네. 자발적으로. 네. 저희는 단지님 네네네. 1차 세미나 네, 때 1차 너무 세미나 네, 맞아요. 1차 세미나 때도 자발적으로 네, 봐주셨고, 네. 네. 저도 이 네네. 방송 소개해주는 것도 봤는데 너무 꼼꼼히 또 맞아요, 살펴주신 부분이 맞아요. 되게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네, 관심 일정이 가져주신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네,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우리 청년 대표 박소연님의 발표 진행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청년 입장에서 체감되는 자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전 자살 유족입니다.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을 자살로 잃고 삶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을 자살 유족 또는 자살 생존자라고 하는데요. 꼭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지인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죽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 모두를 자살 유족이라고 지칭합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저보다 2살 많은 언니가 자살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 저는 그 현실을 좀 믿을 수가 없었고 미리 알아차려서 돕지 못했을까에 대한 후회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언니가 스스로 죽기까지의 과정들 속에서
이랬다면 어땠을까, 좀 저랬다면 어땠을까 혼자 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취업 후에 하게 된 업무의 특성상 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분들을 좀 많이 접촉하게 됐었는데요. 특히 피해자분들은 범죄 후에 큰 충격으로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하고 스스로 고립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던 청년분이 자살을 하셨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었었어요. 이제 기억나는 사례 중에서는 혼자 거주 중이시던 청년분이 사건 관련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연락을 안 받으셨고 나중에 사망하시고 3일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사건 관련해서 조금만 더 자주 연락드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되었고요. 앞으로는 사건에 있어서 정서적인 부분도 좀 많이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23년도 봄에 언니 자살 소식으로 이제 자책과 후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자살 유해 정보 집중 클리닝 활동을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런 자살 유발 정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직관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정보인데 일단 찾는다고 마음만 먹으면 엄청나게 많은 자살 유발 정보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학생과 20, 30대는 자신의 신원을 인증해 가면서까지 이 자해에 대한 흔적을 업로드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모습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구조 요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런 1인 미디어에서도 자살이라는 소재가 너무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단의 집중 클리닝 활동 그리고 또 자살로 인한 의미 있는 사람을 잃어보기 전까지는 별 생각 없이 봤던 이런 자살 장면들이 이후에는 그런 장면들을 접하게 될 때마다 저 장면들은 유족분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이제 자살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장면을 꼭 진짜 절대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 입장에서 조금 체감되는 고립의 문제는 이제 취업 시장에 막 뛰어든 청년의 입장으로서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이제 무한 경쟁 사회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내가 뭔가를 잘한다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고립해야 하는 상황에 항상 닥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 역시도 이제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할 때 친구들이나 가족 모임에 안 나가고 독서실과 학원만 오가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친구들을 만나거나 외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죄인 같고 그 시간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러면서 나는 또 이제 공부만 하면서 뒤처지고 있는 순간에 다른 친구들의 SNS를 통해서 뭔가 이뤄내고 있고 되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박탈감 때문에 나는 더 초라해지니까 또 다시 고립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지금도 제 친구들 중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몇몇은 잘 연락이 안 돼요. 이제 이런 친구들에게 좀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고립의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안무선 회사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립이 은둔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청년들 대부분이 경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고립해야 했던 시기에 부모님들과 친구들은 항상 주변에 저를 챙겨주고 연락도 자주 해주고 어떤 친구들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독서실에 말없이 찾아와서 같이 옆에서 공부해주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의 저도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연락을 하면서 이제 안부도 물어주고 친구들에게 이제 응원을 하면서 마음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미디어에 대한 생각인데요. 이제 1인 미디어 사용이 지금과 같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았을 때랑 비교하면 1인 미디어 소통의 발달로 현재는 어떤 사회 문제, 특히 뭐 자살이나 이런 문제도 이런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정보 공유가 너무나도 쉬운 구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1인 미디어가 일반화되면서 자살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건 특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살을 생중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자살을 시도한다는 보도를 볼 때마다
통제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런 영상의 기록을 남아서 실시간으로 해당 영상을 시청하게 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인 미디어가 일반화된 지금 고립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좀 단편적인 예시로 봤을 때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게 조금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외로움 그리고 우울이 함께 증가하면서 이제 고립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여기서 외로움은 조금 정서적 고립을 의미하게 되잖아요. 면대면으로 관계하는 시간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1인 미디어를 통해 보는 세상은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콘텐츠가 좀 대다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부고 문화체육관광부처럼 외로움 부를 신설했고 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만큼 유해하다고 명명하면서 국민의 외로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번 달 이제 10월 21일에 서울특별시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을 선포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도움을 받는 청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콘텐츠에서 등장하는 문제들에 대한 건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2023년 6월에 방영했던 악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김태리 배우와 오정세 배우님께서 나와주시는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이제 드라마 1화 때부터 너무 많은 인물들이 자살을 했고 결국 마지막 화까지 이 자살의 주제로 이어지게 되는 드라마였어요. 이제 다들 이게 괜찮은 건가라는 질문에 드라마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대중들은 점차 언급되는 정도가 이제 낮아지면서 나는 괜히 나만 예민한 건가? 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게 되었고 국내 많은 자살 예방 기관들이 한 목소리로 이러한 영상은 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내주었다면 좀 영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되지 않았을까 또 아쉬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24년 10월 16일에 게재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악기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거기에 게재가 되었는데 자살 묘사 장면에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23년 6월에 방영된 드라마가 24년 10월이 돼서야 이제 관리 게시판에 올라간 걸 보고 국가 정책이 사회 문제보다 조금 한참 뒤처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관련 기관들이 먼저 목소리 내어야 할 때 내어주고 조치를 취해줘야 할 때 취해준다면 영상 콘텐츠 내 자살 장면 등장 빈도가 굉장히 적어질 것이고 국민들도 영상 시청 중 자살 장면이 나올 때 이건 잘못된 장면이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영상 문화로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율빈 팀장님과 이제 박소연님의 발표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두 분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과 우리 안무선 회사 대표 유승기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사장님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박소연 씨께서 이 자살 유족으로 언니를 잃은 슬픔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좀 잘 극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 재단에서도 볼 것 같으면 보통 자살자의 한 5배에서 10배 이상의 자살 유족분들이 많으시고 특히나 이 자살 유족분들의 정신 건강도 상당히 위험에 처한다. 그래서 아까도 표현해 주셨듯이 이제 언니를 잃고 나서 또 우울한 기분, 또 자책감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 유족분들에게 있어서의 자살 사고나 자살 시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이런 자살 유족분들도 자살 고위험군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도 같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기로는 아까 안무서운 회사처럼 또 이렇게 회복된 박소연 씨 같은 유족분들이 또 처음 또 그 자살을 가족분들에게서 겪는 그러한 또 유족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또 그런 애도 과정에서 힘든 점을 좀 극복하시고 그것을 극복한 이후에는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해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유족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저희 재단에서도 계속 마련하고 있고요. 지역에서도 이렇게 미고사,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미고사 모임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지역에서도 유가족 모임들이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 이제 저희 숲 같은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자주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이제 재단과 함께 이렇게 또 네. 시도를 해봤는데 재단 측에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그러면 유승기 대표님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아까 재고립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도 최근에 여름에 같이 열심히 활동하던 이제 회복된 당사자 친구가 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었고 뭐랄까요, 그 친구 자체가 막 그 친구의 모든 연락이 또 저한테 오기도 하니까 그게 또 2차적으로 더 힘든 시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애도의 시간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누군가의 관도 들어보고 정말 분향소까지 다 가본 경험이 저는 처음이었는데, 괜히 그런 것들이 그렇게 긴 시간 며칠 동안 진행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직접적인 아이디어지만 좀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뭐 이상한 글들은 좀 잘 없애더라도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사건을 겪게 되거나 하면 사실은 다 트라우마인데 우리가 얘기를 또 나누지 못하다 보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이 플랫폼 안에서 애도방 같은 것들이 있으면 뭔가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이사장님의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이제 발표의 시간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훌륭한 발표 진행과 소중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일단은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제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신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대표님, 박소연님에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뜨거운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소감을 또 한 번씩은 들어봐야겠죠. 우리 이사장님부터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식회사 숲과 이런 생명 존중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 고립 청년, 은둔 청년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주변에 대한 자그마한 관심,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전에 했던 캠페인 중에는 괜찮니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괜찮니? 밥은 먹었니? 이러한 한마디의 관심이 결국 그분들을 은둔과 고립에서 이제 소위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대한 관심, 또 그분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베푼다면은 이 청년 고립과 은둔 문제, 또 청년 자살 문제도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숲과 같이 한 생명 존중 세미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유승기 대표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과거 서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뭔가 크리에이터를 꿈꿨던, 그때는 그 용어도 없었죠, 시절이 있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기분이 뭔가 그 플랫폼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는 이런 플랫폼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던져주는구나 하는 좀 안도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앞으로 좀 뭔가 누군가에게 단 악플에 좀 맞서 싸워주시는 저항군이 돼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 역시도 앞으로 제 자리에서 고립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소연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좀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좀 깊게 해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제가 1인 미디어의 대표 주자잖아요. 이 숲 브랜드가. 숲에서 이렇게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고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사장님과 대표님 박소연님과의 시간은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저만 긴장을 한 것 같아요. 네, 저만 긴장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과는 영상 한 편 보고 와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벤트 시간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 편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You with the sad eyes, don't be discouraged, oh I realize it's hard to take courage in a world full of people. You can lose sight of it all, the darkness inside you can make you feel so small. I see your true colors shining through. I see your true colors, and that's why I love you. So don't be afraid to let them show your true colors. True colors are beautiful, oh, like a rainbow. 네, 이제 가운데로 좀 저희가 자리를 좀 옮겨봤는데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 시간이 왔습니다. 네. 네. OX 치킨 잡으러 가야죠. 치킨. 그죠? 받아가셔야죠. 저는 못 받아가지만 여러분들은 받아가셔야죠. 네, OX 퀴즈를 통해서 오늘 상품을 나누어 드릴 건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이벤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OX 퀴즈 하는 거에 있어서도 31개의 그 치킨 중에 한 번 좀 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네네. 앞서서 좀 저희가 마우스도 조금 남아있지 않나요? 예, 마우스랑 네. 헤드셋 네네네네. 남아 그 있습니다. 헤드셋도 네. 좀 뿌려주실 수 있으신 예, 거잖아요. 예,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오늘 조금 나온 추첨해서 OX 퀴즈에 맞춰주신 분들께 그런 상품들 전달해주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가장 먼저 맞추신 네, 유저분들께 네, 네. 드리면은 좋을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제.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네, 읽어주십시오. 첫 번째 문제. 네, 고립 운동 청년은 아예 외출을 하지 않는다. OX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OX가 막 올라가고 네, 막 있는데요.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캐치하셨습니까? 저 눈이 안 좋아서 보지를 못했는데 어떡하죠? 네, 제가 캐치를 했는데 네. 항상샵 햄사리님이라는 유저님께서 네네. 가장 먼저 올려주시긴 하셨어요. 네. 대신 그래도 이제 정답을 알려주셔야겠죠? 그럼 저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안무선 회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예 은둔하신 분들이 외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편의점을 가거나 하는 부분들에 외부 활동이 좀 있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네, 우리 항상샵 햄사리님께 이제 네. 또 기프티콘 저희가 네.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단즈님이 X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조금 늦으셨거든요. 단순히 아까워요. 네, 아쉬운데 조금만 더 빨리 하시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단주님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드리는 네. 건가요? 이거는 뭐 제가 좀 혼나더라도 해처리를 오. 받더라도 네네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참석을 해주셨, 지금 보시고 있는데 뭐라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하나라도. 그럼 팀장님 권한으로 팀장님 하나? 권한으로? 네네. 네, 좋습니다. 뭐 권한은 없지만 네. 그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는 팀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고립 운동 청년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O입니다. 네. 네, 누구나도 이 고립된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다 대부분은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고립 청년 63.2%, 은둔 청년 70.3%가 탈고립 은둔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우리 대파리님께서 맞춰주셨는데 대파리님 축하드립니다. 문제보다 채팅이 먼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읽고 나면 쳐주세요, 여러분들. 읽기 전에 나오는 읽기 전에 거는 네, 그거는 조금 네. 그거는 무효. 무효?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띄워주시고요. 팀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고립 은둔 청년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청년들이다. 자, OXL급. 네, 올려주시고요. X가 더 많고 있는데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네. 네네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학교를 대학교 졸업하시고 대학원 이상 나오신 고학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유저마다 딜레이 차이가 있어서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번진 올리윤님께서 X라고 올려주셨고, 네. 네번진 올리윤님께는 네, 저희가 또 기프티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줘요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먼저 안 띄우고요. 저희가 읽고 나서 문제를 띄워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네. 네. 다음 문제가 4번 문제죠? 네. 네. 4번 문제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나면 문제 띄워주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을 위한 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만든 홈페이지는 청년 포탈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이렇게 하니까 안 올라오네요. 네. 좋아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좋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O입니다. 네, 네네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은둔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청년 포탈 외에도 다른 뭐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지개 네네. 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하니까 기직센터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길 오. 부탁드립니다. 정말 잘 시청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두더지 땅굴도 네. 있습니다. 우리 아브님께는 이제 저희가 또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번 문제죠. 잠시만요. 네. 그 닉네임을 보니까 저희 내부 분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자릅니다. 참여하지 마세요. 네, 몇 분 보이긴 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필터링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를 드리기 앞서서, 네, QR코드 혹시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나? 여기 있죠. 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거. 좀 확대가 네, 만족도 될까요? 조사를 참여하시면 문제를 못 맞춰도 치킨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뿐만 네네. 아니라 네. 2, 3일 정도는 좀 네. 열어놓을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조금 네네.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열어놔서 참여하실 수 있게 할 테니까요. QR 도 찍으셔서 나중에 참여하셔도 이후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여요. 방송국에 링크 올려주세요 했는데 이미 올려드렸는데 안 보신 거네요. 저희가 홍보 네. 포스터 하단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거기에 QR 코드 있습니다. 헉. 네, 닉네임 변경하고 오시면 걸리셨습니다. 네. 자, 그럼 5번 문제는 다시 한번 또 팀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5번 문제가 네, 요거. 네. 20, 30대 사망원인 1위는 17년째 고의적 자살이다. 정답은 맞을까요? O일까요? 아닐까요? X일까요? XX, O, X, 요거에선 좀 X가 나뉘는데요. 많이 갈리는데 정답은 정답은? O입니다. 20, 30대의 자살 사망 원인은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자살이 1위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O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살짝 놓쳤는데 네. O가 딱 한 분이셨던 있으셨어요. 것 같은데. 네네, 네. 그죠. 이분이에요. 샤롤님이네요. 샤롤님, 네. 우리 샤롤님께는 또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는 제가 빠르게 좀 읽어드릴게요. 20대와 30대의 자살 추 원인은 서로 다르다. O일까요? X일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O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20, 30대에서 남성은 경제 문제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가 주를 이루고요. 20대 이상의 여성에게는 주로 이제 정신건강 문제, 가족 문제가 이제 요점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노마진님께서 또 정답을 또 빠르게 맞춰주셔가지고 네. 네, 선물을 또 저희가 지급해드릴 거고요. 다음 문제도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네. 20대, 30대 자살 주 원인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X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성별별로 아까 전에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건 아니고요. 성별의 차이가 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20대, 30대 남성 같은 경우는 경제 문제나 아니면 정신건강 네네네네. 문제로 네, 있다고 하시고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 문제, 가족관계 문제,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 문제와 경제 문제로 이렇게 서로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젤기 매진님께서 또 정답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는 네. 누가 네. 해주실까요? 제가 한번 네. 읽어볼까요? 어떤 문제? 네, 4번 한번 읽어주시면. 예. 그 미디어 속 자살 장면은 취약한 대상자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미디어 속 자살 장면은 취약한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영상 세미나에서 주제로 우리 황태현 이사장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영상 속에서 자살 장면을 모사하거나 또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들은 하지 않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다 끝났지만 네. 네네. 혹시 오늘 방송 진행하시면서 네. 좀 눈여겨보셨던 유저님이 또 있으실까요, 혹시? 저는 채팅을 너무 잘 쳐주셨다거나. 네네네네. 네. 저는 계속 모두의 영남이 이분이 계속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이 저는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면 모두의 영남님께도 네. 혹시 선물 하나 제공? 네네네. 네, 좋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남님께도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상품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네. 네. 혹시 너무 네. 금방 끝난 것 같은데요. 금방이요? 1시간 네. 반이 훅 지나갔는데요. 네. 혹시 그래도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년의 고립과 자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눴는데요. 아까 전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고립과 자살의 좀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웠고 혼자 좀 고립된 생활을 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모두의 생활 반경이 좀 집이나 좀 방 안으로 좀 좁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좀 그럴수록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좀 살펴봐 주고 도움을 제공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저희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이제 자살 장면이 쉽게 나오고 영상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이게 너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아야 될 것들이 계속 노출되어진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숲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24시간 지켜보면서 우리 유저들의 생명을 좀 지키고 있다는 것들이 저희는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유저님들께서 이제 너무 알찬 내용이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라고 이제 또 채팅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진짜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내용이 너무 유익했던 것 같고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 주신 우리 이현임 팀장님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 또 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율빈 팀장님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가 1차 세미나에 이어서 2차 세미나까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예산들이나 그런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전부 그 재단 측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플랫폼에서는 저희가 있는 한 단 한 명도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소감을 네네. 네네네. 유리한 말씀 해주셔야죠. 오늘 방송만 보신 분들은 사람이구나 싶겠지만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버추얼 아바타로 또 나왔었죠. 네네. 네, 이제 제 얼굴은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과 2번이나 이제 이런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이라는 주제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 말고는 딱히
네,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네. 그게 지금 네, 아, 다행인 그리고 것 제가 같습니다. 말씀 못 드린 게 네. 있는데 저희가 오늘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PD 볼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예,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도움받을 일 있으면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마들렌도 있고 네. 생명을 지키는 번호 109도 있고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도움을 좀 손길에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유저분들께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의 좋은 내용의 방송을 만들어가는 저희 수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